네, 안녕하십니까. 융합적 사고와 글쓰기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분석하기입니다. 자, 분석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논문을 읽다 보면은 분석에 관한 주제로 쓰인 논문이 아주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반드시 비판과 분석 그리고 주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분석이라는 것은 읽고 요약하고 그런 뒤에 과연 내가 읽은 그 글이 또는 그 글이 주장하는 바가 또는 그 글 안에 담긴 컨텍스트나 하이퍼텍스트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 이걸 저는 이제 옳그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 이것을 우리가 따져서 만일 옳다면 다시 한번 그것이 왜 옳은지 스스로 증명을 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증명된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제 나의 알미 되자 동시에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암, 그러면 이제 마치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그 하나의 알미, 우리 모두 인류의 알미 된 것처럼 내가 하나의 옳은 어떤 알을 만들어내거나 증명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알므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읽은 그 글이 그르다면, 그릇된 것이라면, 어긋난 것이라면, 빗나간 것이라면, 또는 어딘지 모르지만 온전히 참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거짓이 들어있다든지, 또는 말하고자 하는 바와 그 말해진 바 사이에 불일치, 어긋남, 삐뚤어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 즉시 우리는 그 그름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주장의 그름이 증명된다면 이제는 누구도 그 주장을 참이라고 내세울 수 없게 됩니다. 그 분석이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옳다고 내세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옳은지 또는 그른지 이것을 따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왜 옳고 왜 그런지까지 그 이유를, 까닭을, 근거를 밝히는 것, 이것이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분석이라는 이 행위는 아주 오래됐고 또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글쓰기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분석이라는 낱말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이라는 이 낱말은 쪼개다. 그런데 무엇으로 쪼개냐면 칼로서 나누는 것. 또 도끼로 밑에 석이라는 것은 도끼로. 그럼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뭐 다양한 분석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험 또는 어떤 탐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나누고 쪼개는 것, 또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또는 숨겨진 것을 그것을 드러나도록 하는 일, 이렇게 분석을 좀 간단히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분이라는 것은 일단 칼로서 또는 도끼로서
또는 다양한 실험 도구들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은 생각을 통해서 또는 날카로운 안목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의 주장을 우리가 하나 둘씩 잘게 나누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일단 분석이군요. 분석은 낱말 그 자체로 보니까 어떤 덩어리로 있던 것을 쪼개거나 자르거나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좀 부서뜨려서 잘게 나누어서 그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그 근본 요소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것들을 좀 알기 쉽게 파헤쳐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드러난 그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하나하나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 가지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천천히 또는 차근차근 이렇게 밝혀나가는 과정, 이것이 분석입니다. 그 낱말 자체는 자르고 나누고 쪼갠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쪼개고 나누는 목적이 이미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 전제된 행위, 밝힘이라는 것을 함께 이제 묶어가지고 분석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아주 쉽게 드러나겠네요. 덩어리로 있는 것은 분간이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주 복잡해서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말해진 것들 그 낱낱의 요소들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기 위해서는 복잡한 것들을 좀 단순한 형태로 나누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바꾸어 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석은 어떤 텍스트 짜인 것이 알아보기 쉽도록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뭐 간단히 또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좀 추구하는 분석의 별이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죠. 별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북두칠성과 같은 하나의 별자리를 내가 보게 되면 나는 이제 그 밤하늘에서 얼마든지 북두칠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글쓰기 가운데서 분석을 하시오. 그러면 이제 분석의 별이를 여러분이 잘 살피셔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그 별이에 따라서 분석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때 반드시 별러줄 수 있는 하나의 근본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토콜, 명령서,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시오. 뭘 하라는 겁니까? 제가 여기다 이제 생생모습이란 말을 좀 썼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낱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로써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글자입니다. 나머지 글자 안에 담긴 것들, 이것들은 우리 스스로 일구어내야 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줄여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말하는 바를 드러내고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일을 그 글 속에서 말해진 바라고 하는 그 생생한 모습, 흐름, 과정 전체를 함께 공감, 심퍼스죠.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또 같이 생각할 수 있을 때에만 그 글자들이 나에게 나름대로의 뜻을 갖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디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 또는 말한 바 생생 모습을 자 주어진 잣대라고 제가 썼는데요. 주어진 잣대는 자기 자신이 분석하고자 하는 기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잣대라는 것은 한 뼘으로 이 자로 잴 수도 있고요. 또는 한 아름으로 잴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잣대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내가 제시하는 특정한 잣대로서 본디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낸 뒤에 그 말해진 바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고 밝히는 것이다. 이 잣대는 분석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분석의 잣대를 미리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잣대로, 어떤 때는 질의 잣대로, 또 어떤 때는 수학적인 것으로, 어떤 때는 물리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계속 잣대를 바꿔간다면 그 분석은 아무래도 타당한 분석이라고 여겨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석이 결과가 마땅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 하기 위해서는 그 잣대 자체가 객관적이거나 또는 공정하거나 적어도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어야겠죠. 자, 이 잣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잣대를 하나 마련한 뒤에 그걸로 본디글을 이렇게 쪼개거나 나누거나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것을 갈라내기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내진 내용들이, 갈래들이 생겨나겠죠. 보통 우리 이 갈래를 3갈래, 5갈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갈래로 나눈 그 갈래들을 자, 갈래별로 이제 갈래마다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말해진 바가 옳은지 그른지를 자, 따져 나가는 것입니다. 따져 나갈 때는 크게 2가지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글에서 말해진 하나의 낱말 또는 갈말이란 말을 이제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갈말이라는 것은 학술어입니다. 학문적으로 갈고 닦은 또 아주 정밀하게 갈라서 세밀하게 논증이 된 하나의 개념어, 터미널러지, 용어로서 쓰이는 학술어, 이것을 저는 이제 갈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뭐 제 용어는 아니고 국어학자들이 이미 쓰고 계시는 표현들인데요. 아주 멋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져왔었습니다. 갈고 닦는다 하고 갈래 잘게 나눈다, 이 2가지의 뜻이 함께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갈래가 제대로 뜻매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열쇠낱말이라고도 제가 부를 겁니다. 갈말 또는 열쇠낱말, 이것을 제대로 뜻매김한 채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뜻매김이 안 됐거나 잘못 뜻매김 됐거나 뜻매김 된 대로 쓰이지 않고 빗나가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이거 첫 번째 해야 할 따질 거리고요. 2번째 따질 거리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쭉 전개하다 보면 그 전개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증명입니다. 증거들, 논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근거입니다. 실제로 그러하냐 요거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기, example이라고 하는 샘플 등등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 또는 데이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사실에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 사실이 좀 잘못된 사실을 가져왔는지, 또는 사실은 맞는데 글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지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증언입니다. 그 증거 가운데 이 사실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말이라고 하는 증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 따르면, 누구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뭐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의 말을 내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근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증언이 진짜 이루어진 것인지, 진짜 증언인지, 또는 그 증언된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또 따져서, 그 다음에, 왜 그것이 사실인지, 왜 그것이 참인 진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밝히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 요까지가 바로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촘촘히 짜여 있는 어떤 그 분석의 틀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이 분석은 곧바로 논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과 분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논문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분석만 가지고 논문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주장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 무엇인가 뒷받침된 근거와 또는 논거들을 가지고 내가 내세운 어떤 말이 참이다라고 참인 주장, 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그것은 곧바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까지 오면 여러분들은 논문 쓰기에 80% 정도를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논문 쓰기와 잠깐 연결시켜 드리면 분석에서 갈라 나누기라는 것은 주제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글에서 쓰인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갈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 나누는 것은 주제를 잡는 것과 같은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문제를 묻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물음을 정확히 만들어서 그 물음을 실질적으로 묻는 것, 그러니까 물음을 물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밝힘이라는 것은 내가 물은 그 물음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니까 밝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내세운 주장이라는 것의 참임을 일종의 증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에 대한 별이는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분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분석의 목적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린 셈인데요. 그래도 좀 반복을 해본다면 글이라는 것은 낱낱이 글월로 이어져 있지만은 글월은 쭉 이어져서 하나의 단락, 마디, 도막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하나의 글이라는 덩어리, 텍스트라는 커다란 짜인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읽고 또 갈라 나누면서 또는 갈래갈래 가지를 쳐 나가면서 메모도 해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열심히 적어 나가면서 글의 내용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겠죠.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이 글이 본디 말하려고 하는 생생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걸 정독, 아주 바르게 읽어내는 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바르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낱말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글월 하나, 마디, 도막 또는 글 전체를 정확히 그 갈래를 나누어 가지고 그 갈래에 무엇이 속하는지를 또 낱낱이 파헤쳐서 그것들이 옳은지 그른지까지를 다 따지고 왜 옳은지 왜 그른지까지를 밝혀내야만 비로소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을 마치면 이제 본디글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분석의 목적입니다. 분석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본디글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은 뒤죽박죽 섞인 글 속 글의 내용들을 알아듣기 쉽도록 알기 쉽도록 가지런히 갈래갈래 나누어서 또는 쪼개서 버려놓은 뒤 그 낱낱의 가지들 또는 구성 원소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설명이라는 말은 말로써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로써 깨닫게 해준 뒤에 직접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생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밝게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분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에 한번 실제 실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름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글로 제가 설명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는 좀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름이라는 것은 갈래, 나누기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갈래를 가르는 것, 갈래를 가르면 기본적으로 갈래가 생깁니다. 갈래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이 나누어진 갈래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글을 몇 갈래로 나눌 수 있는지 갈래를 나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주제별로 글이 쓰였는지 주제에 따라서 갈래를 나누어 나가는 것, 갈래 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래 가르기는 크게는 서론본론 결론, 저식으로 얘기하면 들어가기, 풀어내기, 끝맺기, 이렇게도 갈래를 나눌 수 있겠고요. 또 좀 더 나가면은 이런 걸 이제 구조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축자적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낱말, 열쇠 낱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열쇠 낱말이 몇 개 된다면, 서너 개 된다면 그 열쇠 낱말들을 중심으로 또 갈래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물음 중심으로 또는 대답 중심으로 또 증명의 방식 갈래로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갈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잣대로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편한 방식은 글이 쓰인 어떤 줄기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기, 풀어내기, 끝맺기 방식으로 갈래를 가르면 나누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본뒷글을 쓴 사람이 그 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하고 갈래 가르기하고 뭐 이렇게 다르냐, 같으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나누기라는 것은 자, 갈래를 나눠서 갈래마다 일단 큰 어떤 주제들이 담겨 있겠죠. 근데 이 큰 갈래를 또 더 잘게 가르는 거, 갈래를 나누는 거, 이것이 나누기다. 갈래를 치는 것, 이것이 나누기다. 그러니까 큰 갈래에 작은 갈래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게 더 나누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쉽게 설명이 될 겁니다. 분석의 하이라이트는 따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진다는 것은 기본 뜻은 무너지지 않도록 또는 허물어지지 않도록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땅을 다지듯이 우리가 실력을 다지듯이 다지는 것이다. 그럼 다진다는 것은 빈틈을 메우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없애는 방법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진다는 것은 잘잘못을 잘 가려서 옥석을 잘 가려서 제대로 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을 쌓는 과정, 집을 짓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빗대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지면 크게 두 방식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본디글에서 주요하게 물어진 물음거리가 무엇인지 그 물음거리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물음거리가 있고 그 물음에 대해서 주어진 대답이 있습니다. 그 물음과 대답, 그 물음과 대답이 제대로 연결됐는가, 그러니까 물어진 것도 제대로 물어졌는지, 그 물음에 대한 대답도 올바른지, 또 그 둘의 연결, 물음과 대답의 연결도 올바른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기를 검토하는 겁니다. 증명의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 사실, 근거가 있고, 두 번째는 증언, 인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 보기는 그 보기가 본디글에서 말해진 내세워진 것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요거를 살펴야 됩니다. 만일 실제로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릇된 것입니다. 증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와 내세우는 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것이어야지 엉뚱한 말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거꾸로 된 오히려 뒷받침하기는커녕 반론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서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밝힘입니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실제로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명하는 것, 갈라내는 것은, 가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왜 옳은지, 왜 그른지를 그 근거를 갖추어서 밝혀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한가? 라고 물으면 왜라는 이 대답 자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가지는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까닭을 밝혀줘야 한다. 까닭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했는가? 왜 이렇게 말해줬는가? 라는 이유와 그 목적,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래서 이 글쓴이 외에 같은 주제로 논문을 쓴 또는 글을 쓴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혹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확실하게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의 뜬매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